옥종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멍이를 만나다. 그 다음에 풍뎅은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나와 있던 몽이 이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걔랑 같이 있다면서 자기를 데리러 올 수 없냐는 거다. 또 어디선가 입양해 왔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길에서 헤매는 아이를 주인 찾아주려다 못 찾고 데리고 있게 됐다고 했다. 이런 경우를 개줍이라고 한다. 개줍이란 길에서 개를 줍는다는 뜻의 은어이다. 즉, 멍이를 개줍한 것이다. 유기견 시추 멍이와 몽이 이모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친구 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의 어느 호텔 앞 대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이 요상하게 가길래 밖을 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차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더라는 것. 그래서 다급히 친구에게 차를 세우라 하고는 강아지에게 이리 와 하니까 뛰어와서 품에 안기더란다. 샴푸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 집을 잃은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 같아 그 근처를 돌아다니며 어느 집 강아지인지 찾아주려 했단다. 그 동네 사람 몇 분이 아침부터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니던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간혹 키우기 싫어지면 그렇게 누가 데리고 갈 수 있게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버리는 인간들도 있대더라. 라는 말을 하더란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했다. 정말이라면 참 몹쓸 인간이다. 자기는 싫어서 버리면서 누구라도 데리고 가라고 목욕을 시키는 걸 마지막 자비라고 생각하는 걸까? 강아지는 제법 덩치도 컸고 풍뎅이 봐온 강아지와 생김새가 사뭇 달랐다. 풍뎅이 생각에 적어도 개라면 주둥이가 튀어나와야 정석이었다. 그런데 그날 본 강아지는 코도 주둥이도 눌려서 안으로 들어간 듯했다. 그때만 해도 시추가 그리 흔하지 않을 때였다. 옆에서 보면 평면이고 눈은 얼굴의 3분의 1이나 되고 얼굴은 넓적한 게 뭐 저렇게 생긴 개가 있나 싶었다. 차에 오른 몽이 이모에게 뭔 개가 그렇게 생겼니?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칭 개 엄마인 몽이 이모는 시추라는 중국 개야 라고 말해줬다. 정면에서 봐도 희한하고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했다. 엄마가 더 이상 이 집에 개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음날 친구에게 보내기로 약속했으니 딱 하루만 재우겠다고 사정해보자 라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엄마는 노발대발했다. 친구가 내일 데리고 간다, 하루만 재우겠다 라고 사정을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만 재우겠다는 몽이 이모는 이미 이름까지 지어 부르고 있었다. 멍멍이의 멍이기도 하면서 눈이 크고 축 처진 게 멍해 보여서 멍이라고 붙였단다. 풍뎅과 몽이 이모는 엄마의 비위를 맞추며 하루를 같이 지냈다. 다음날 멍이를 쳐다보던 몽이 이모는 멍이 눈이 이상한 걸 느꼈다. 풍뎅이 자세히 보니 정말 눈이 좀 이상했다. 걔는 집을 나갈 때 그 집에 우한을 갖고 나간댄다. 그러니 그걸 우리 집에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하니? 하며 반가워하지 않으시던 엄마도 에휴, 남에게 보낼 때 보내더라도 병원 가서 치료는 해주고 보내라 라고 하셨다. 두 자매는 엄마의 그 말에 치료를 핑계로 시간을 끌면 정이 들어서 멍이와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각막궤양이었다. 아마 이런 증세가 보이자 치료비가 아까웠던 주인이 멍이를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닌가 싶었다. 샴푸까지 깨끗이 해서. 미친 인간. 욕이 나왔다. 처음 본 우리도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의술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하고 눈꺼풀을 살짝 꿰맸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했다. 풍뎅과 몽이 이모는 쾌재를 불렀다. 일단 치료를 허락받았으니 일주일은 벌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몽이는 엄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방 안에 들어오질 못했다. 늘 마루에 앉아있다가 들어와 하면 들어가도 되느냐는 표정으로 한동안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발을 떼곤 했다. 또 벌을 받을 때 앞다리를 들고 미어캣처럼 뒷다리만으로 앉아서 벌을 받았었는지 자기가 잘못했다 싶으면 두 앞다리를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곤 했다. 그들은 스스로 표현하는 강아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하기만 했다. 그때만 해도 개가 사람과 공감한다는 생각 자체를, 개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라 멍이의 그런 행동이 다른 개와 다른 특이한 강아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멍이는 더욱 특별한 강아지가 됐다. 눈치료가 끝났다. 하지만 그간 정은 더 들어버렸다.
멍이의 눈치료가 끝나면 어디론가 보내기로 약속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하루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지냈다. 당장 누군가에게 데려다 주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해하며 엄마와 어떻게든 친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다. 몽이 이모는 방학이 끝나 다시 프랑스로 들어갔다. 풍뎅은 엄마에게 들들 볶이기 시작했다. 당시에 풍뎅은 결혼 생각이 없었다. 적당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뭐하러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구속받고 힘들어해? 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쁠 때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는 게 일생의 과업이신 분들이었다.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선 볼 때 1시간씩 늦게 희한한 옷 입고 나가기 등등 소심하게 반항하는 풍뎅에게 엄마는 하루 3건의 선을 잡아놓고는 차로 실어 나르셨다. 잘난 남자는 잘나서 얄밉고 못난 남자는 못나서 싫고 이런저런 트집만 잡으면서 한 번 본 사람은 2번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다. 점점 갈등은 심해졌다. 풍뎅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갔다가도 마루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시 차를 휙 몰고 어디든 밤길을 달리면서 실컷 노래를 듣다가 마루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집에 들어갔다. 어쩌다 일찍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멍아 들어가자 하고는 방에 들어가 씻으러 나오는 일 외에는 마루에도 잘 안 나갔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엄마는 개하고 친하면 인간이 외로워진다는 옛말이 있다고 는 말을 또 꺼내시면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다시 길로 내쫓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식구가 됐는데 다른 데로 보낼 수도 길가로 내몰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몽이를 프랑스에 있는 몽이 이모에게 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항공사에 전화하고 모든 여행사에도 전화를 했다. 항공사 한 곳에서 수화물처럼 보내줄 수 있다고 했다. 내심 불안하긴 했지만 일하러 나가서 집에 없을 때 엄마에 의해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것보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멍이를 사랑하는 몽이 이모에게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